남원시 공공시설을 이용해 운영되던 한 카페가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행정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직과 현직 운영대표 간 처벌 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정읍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6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자체 재산을 국립대에 양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자체가 폐교된 대학 부지를 매입해 국립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남원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해 운영되던 한 카페가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처음 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전직 대표로 파악됐는데요. 현 대표는 실제 카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처벌 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대강면에 위치한 한 주민복지센터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7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민들이 승인을 받지 않고 일부 시설을 카페로 운영하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서 지금은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현지 확인했을 때 영업 신고를 안 하고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37조 사항일거 경찰에 고발 조치한 사안이고요. 확인 당시에 법인 대표로 있는 그 분으로 해서 법인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카페가 운영됐던 곳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영업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이곳에서 사용한 수백여만 원의 전기료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원시는 복지센터 전체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강면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 지역이 진흥구역이라서 지금 여기서 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기료는 복지센터에 있는 어디 특정 부분만 지원한 게 아니고요. 그 복지센터 전체에 따른 전기료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처벌 대상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실제 카페를 신설하고 운영했던 대표는 K협동조합의 전 이사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모르죠. 실질적으로 내가 모르죠. 그런 것을 5월 16일이니까 그 전에 이제 모든 운영이야 모든 걸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나가면서 내가 이제 지금 받게 된 걸로 된 거죠. 협동조합으로서는 이사장이죠. 이제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니죠. 지난 5월 현직 이사장으로 대표가 바뀌었지만 지난 7월 발행됐던 영수증에는 전직 대표자 명의로 게재돼 있습니다. 5월 12일에 그 대표자 변경은 됐어요. 그 포스기 안에 있는 그 대표자 변경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프로그래밍으로 네 그거를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변경 못하고. 전 이사장은 체험 카페 신설 과정에서 복지관 관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영업행위를 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카페로 체험은 카페로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사랑반 개념으로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수익이 올라오면 네가 그 내부적으로 그 한 달 전기요금이나 수도세나 뭐 이제 관리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걸 좀 쓰자 하는 차원에서 했고 아니면 그냥 하자 그냥 해보자 그냥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영업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운영됐던 카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어 실제 처벌 대상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정읍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제시했는데요. 크게 6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의회 시정 연설에 나선 이학수 정읍시장.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6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 경제와 농생명 첨단 산업도시 조성,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관광 도시, 또 행복한 복지도시와 도시 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소통 행정입니다. 이렇게 아낀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과 현장 중심, 주민 불편 개선, 시민 안전 기능 강화 등 시민의 일상 보듬기에 중점을 두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만큼 6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고 정읍시 공공배달앱인 위메프오는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기본소득 지원을 유지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은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80억 원이 투입되는 샘골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발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농생명 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농축산 미생물 공유인프라 구축에 207억 원,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동물용 의약품 개발과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등에 수백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자 단초가 됐던 고부가나 복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캠핑장과 실내 복합놀이시설 등을 갖춘 내장산 문화광장엔 순환열차를 운행하고 329억 원을 들여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와 극한 스포츠시설 조성 등도 추진합니다.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해 인기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정읍천 야광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정읍역 인근의 문화 역사의 거리를 정읍천의 벽천 분수를 조성함으로써 시가지로 관광객을 유입시켜 이를 위해 정읍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1천억 원 규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령을 선고받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시정 차질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인 한마음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21일 열린 행사에는 김관용 도지사와 이현택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등 도내외 인사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경과 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설명하고 국민지원위에서 위촉된 도민지원단 실명은 특별법 전부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국회 건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소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전북대학교가 남원시와 함께 폐교된 서남대학교 캠퍼스를 활용할 계획인 가운데 지자체 재산을 국립대에 양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남원과 순창, 임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지자체가 폐교된 대학 부지를 매입해 국립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주 생활 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를 통화하며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둔기와 주먹으로 수십 번 때리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생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아파트 입주 당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가구당 1,000만 원을 넘게 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돼 현재 인구수 15만 명에 육박한 위례 신도시의 불편한 현실인데요. 사업 지원은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유승환 기자입니다. 15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조성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열차가 강남공까지 운행돼야 하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승객들로 붐볐을 역사 예정 부지는 빈터만 공허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빈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10여 년 전 분양 당시만 해도 초역세권이란 타이틀이 붙었던 위례 중앙광장 상권의 초라한 현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상인 몫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됐지만 교통 호재만 믿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발을 빼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설비 등 권리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상가가 거래는 거의 뭐 전멸이죠. 거래 뭐 1년에 뭐 통 안에 꼽을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가 위례가 지금 신사선이 안 된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그 거래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서울 신사역 구간 14.7km를 11개역 규모 경전철로 잇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사업 추진 초안을 만든 주무처는 LH, 이를 수립한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동안 민간 투자자는 삼성물산에서 GS건설로 재지정됐고 주무관청도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위례 신사선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 전 단계인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심의 관문을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교통개선 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1,4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황. 사용료는 선지불했는데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재부와 서울시, GS건설은 자재값과 물가 상승분, 총 사업비 산출을 두고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와 국토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띄운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1조 7천억 상당한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중에서 2,300억을 위례 신사선에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입했다면 사업은 빨리 추진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황금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착공을 위한 필수 절차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성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고창군이 내년 예산을 8,11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해보다 8.8% 증가한 국도비 보조금 3,214억 원을 확보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5.43% 늘어난 규모로 편성해 고창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고창천 등 지방하천 정비 311억 원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조성 92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 61억 원 등입니다. 또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 40억 원과 고창 드론 통합지원센터 39억 원,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 8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순창군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80억 원 증가한 5,1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창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따뜻한 복지 실현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주인구 3만 회복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순창군 관계자는 정부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